안녕하세요, 덴탈변의 김세용입니다. 요번에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업로드하게 돼서 그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 무치약 환자를 위한 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립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 강의는 예전에 촬영을 해서 지금 현재 덴탈변 온라인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보다 많은 임상 케이스를 준비하고 좀 더 일목요연하게 상학과 하학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후에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을 받아보면 그 중에 80% 이상이 치료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완전 무치약뿐만 아니라 부분 무치약과 관련돼서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먼저 완전 무치약과 관련된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초심자였을 때 완전 무치약 환자가 뇌원했을 때 이 환자분 또는 보호자분, 같이 오신 분들에게 많은 치료 옵션을 제시해주는 치과 의사가 좋은 치과 의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환자의 현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 계획을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환자의 현 상태, 즉 진단 요소죠. 그 진단 요소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면 치료 계획이 여러 가지가 수립될 수가 없어요.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환자의 어떤 진단 요소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컨벤셔널 컴플리트 덴처로 치료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적은 개수, 주로 하악에 있어서는 2개, 상악에 있어서는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때 과거에 하이브리드 타입 보철물을 해본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디스탈이 보편화되면서 이 형태의 보철물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보철물도 치료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는데요. 소위 IARPD죠. 임플란트를 이용한 RPD가 되겠는데요.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의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고 그리고 RPD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임상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 옵션으로서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고정성의 임플란트를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그때 임플란트 개수는 몇 개가 적절한지, 어떻게 나눌지, 6번까지 제작할지 7번까지 제작할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환자가 내원을 하게 돼요. 완전 무치약 상태로 내원할 수도 있고요. 치주질환 상태로 내원을 했다가 남아있는 모든 자연체를 발굴을 하고 완전 무치약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 환자의 진단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메케닉 또는 심리 또는 치료 비용, 환자의 요구도를 생각을 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최종 보철물을 완성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메인테넌스 프로블럼, 유지 관리 문제점을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라. 이것이 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부디 온라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실 때 이 완전 무치약 환자와 관련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